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6억까지만 대출을 해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초강수를 둔 것 같은데. 초강수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의 28번의 부동산 대책을 다 합한 것보다도 더 강하다. 이런 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워낙 지금 수도권, 특히 서울이 불장이기 때문에 예. 급상승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어쨌든 막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왜? 가계부채를 빚을 내서 서울에 있는 집을 사려고 하는 움직임이 동향이 포착되기 때문입니다. 예.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통합 규제가 되고 28일부터 바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대출 규제나 한도 변화인데 이걸 화면을 보시면서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텐데 지금 주택담보대출 주담대라고 얘기를 하죠. 최대 한도가 그동안에는 총액 한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최상 한도가 6억 원입니다. 네. 6억 원 이상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제한도 그동안 40년짜리 상품도 있었거든요. 30년 이내입니다. 예. 더 길게 안 합니다. 대출로 주택 구입 후에는 전입 의무가 없었는데 6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서 산 집이면 6개월 이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이것이 또 상당히 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대출 규제나 한도도 변화가 되는데 LTV입니다. 주택담보 인정하는 비율. 이게 이제 소득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0%입니다. 이제. 네. 이게 아니 1%도 안 됩니까? 안 돼. 0%. 강력합니다. LTV가요. 네. 그다음에 1주택자의 생활 안정자금에 따라서 대출을 해주던 집을 담보로 해서 생활자금 때문에 대출해 주다는 것도 1, 2억 원까지였는데 최대 1억 원입니다. 그것도 다주택자는 전면금지입니다. 예. 1주택자에 한했어요. 그다음에 생애 최초의 주택 담보대출 LTV도 강화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전 지역에서 80% 해주는 거 이제 수도권은 LTV가 70%. 그러니까 초강수입니다. 초강수. 예. 그래서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도 50%로 줄어드는 것이고요. 정책 대출도 25% 이하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수조 원씩 늘어났어요. 3월, 예. 4월, 5월. 그러다 보니까 지방 대도시에 이게 급등하게 되면 지금은 일단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이 번지고 있기 때문에 과천, 분당 이렇게 지금 성남 높아졌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막는 것인데 네. 만약에 지방 대도시에도 부산의 뭐 해운대구나 또 대구의 수성구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규제는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네, 뿐만 아닙니다. 전세 대출 그리고 신용 대출도 조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갭 투자나 연끌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전세를 안고 대출을 안아서 집을 사는 전세 갭 대출이었죠. 네. 그다음에 빚을 얻어서 연끌 영혼까지 끌어다가 대출을 해서 집을 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제는 금융 우리가 부동산 그러면 가격이 있고 공급이 있고 또 이제 세제 정책이 있고 금융이 있는데 지금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금융이거든요. 네. 대출이거든요. 전세 신용대출도 압박을 가해서 후속 대책이 이제 강구되는데 서울 아파트는 집값의 절반 정도가 있으면 갭 투자 가능했거든요. 왜? 전세가 한 절반 정도 돼요. 물론 강남 같은 경우는 70%, 80%가 전세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반 정도가 전세면은 전세로 반만 내면 집 살 수 있잖아요. 예. 샀단 말이에요. 근데 갭 투자를 보유 자금보다도 큰 전세 보증금으로 그동안 주택 구입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전세를 안고. 근데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수도권에서 전면 제한됩니다. 예. 안 됩니다. 신용대출 한도도 연소득의 최대 2배를 내주던 것이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것도 확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출을 통해서 영혼까지 끌어다가 투자를 하려고 했던 그동안 그런 지역들이 강남도 있었지만 마용성도 있었거든요. 서울 지역의 마포, 용산, 성동 여기도 제한입니다. 이른바 금융당국의 초강수 대책입니다. 네, 이번 규제는 수도권, 특히 이 규제 지역 위주라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러면 이게 해당되는 주택이 어느 정도 될지 이것도 관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서울 아파트의 평균 시세가 14억 6,49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6억 원까지만 이제 대출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의 무려
74%. 10채 중 7채가 해당이 그렇습니다. 되는 거네요. 6억 한도기 때문에 서울 18개구의 대출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그럼 몇 개 구는 여유가 있는데 그런데도 이제 집값이 더 오르겠죠. 수도권 중심의 규제가 이루어졌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과 어떻게 달라지느냐. 획기적으로 달라집니다. 자, 아파트 86 평방미터에 제곱미터에 매입을 한다 그러면 시세가 이제 13억 정도가 되는데 그동안에는 대출이 최대 9.1억 원까지 되니까 현금을 한 3.9억 원 정도만 자기 현금을 가지고 자기 돈을 가지고 있으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대출이 최대 이제 6억 원이야. 13억에서 6억을 빼면 얼마입니까? 7억이죠. 현금이 7억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현금 7억 없으면은 못 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기존에는 3.9억 원 정도의 현금만 있으면 살 수 있었는데 3.1억 원의 현금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거죠. 못 삽니다. 대출 기존에서 서울 지역의 주택 수요가 수도권 수요로 이제 이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더 규제는 또 확산될 수도 있겠죠. 그동안 생애 최초 또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대출도 축소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전반적인 가계부채주의 이 원인이 됐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2030 세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